중국몽이 악몽이다. 헉 줄줄이 파산한다. 쉽게 말하면요, 중국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자, 이게 중국몽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몽이 대한민국에게는 점점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사업을 하면 번번이 실패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유통업에서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는 아주 저가 제품, 그것을 파는, 쉽게 말하면 뭐 양판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다이소가 하스코라는 이름으로 2011년에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한때 매장을 200개까지 운영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요, 매출액 237억 원에 당기순이익 1억까지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코가 결국 2021년에 매출은 195억으로 줄어들고요. 예, 당기순이익은 12억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철수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유통업의 속성상은요, 예, 투자가 뒤따릅니다. 투자가 많이 하고 나서 시장의 지배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다이소가 2019년에 흑자를 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내 이 다이소, 하스코라는 사업은 성공의 어떤 반열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1년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다이소의 하스코 사업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겠죠. 생필품 자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말입니다, 중국 내에서 뭐 쇼핑몰들이 뭐 알리도 그렇고요, 테무도 그렇고요, 중국 내에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다이소가 운영하는 하스코가 온라인에 알리나 테무나 쉰을 절대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중국 내에서. 그 정도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결국은 예, 그래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작은 어떤 하스코라는 사업이지만 결국 중국에서 그것도 못 건지고 튀쳐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중국을 공략했으나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기업들 중국 내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 중국 전역에 30여 개 지점을 폐쇄하고 중국 철수했습니다. 롯데그룹 지금 청두백화점 외에 모두 매각하고요, 전국 철수 중입니다. 다이소는 지금 중국 내 하스코 사업 완전 철수를 했고요. 사드 보복 2016년 사드 보복 이후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요, 중국에서 치명타가 됐고요. 그 치명타는요,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줄줄이 폐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몽 꿈꾸고 갔다가 쪽박차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웠고요. 사드 보복이 한국 기업들을
박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이소도 이마트도 롯데그룹도 완전히 폭삭망해서 철수할 정도면 말해 못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사업하기란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요 자국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또한 말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말입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면 망할 수 있다. 이것 반드시 명심하면서 저는 중국 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중국에서 사업하기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현대 기아차가 사실상 중국 사업을 포기했겠습니까? 사실상 포기해요. 현대 기아차는 현지화 전략을 쓰면서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중국에서는 독자로 이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바꿨습니다. 올해 글로벌 소수 전략으로. 이제는 연구개발 브랜드 전략은 본사가 하고요. 나머지는 글로벌 소수 전략에 따라서 분업화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드 보복 이후에 최악이거든요. 사드 보복 있던 그해 대한민국은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113만 3천 대의 중국차를 중국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줄어서 지금은요 25만 5천 대예요. 7년 사이에 77.3%가 줄었습니다. 113만 3천 대가 25만 7천 대, 87만 6천 대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철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크게 중국몽을 꿈꾸었던 현대차도 지금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회복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요. 중국몽은 악몽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왔는데 한국몽은 중국에게 황금알 낳는 거위가 돼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저는 확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내 종합 쇼핑몰 앱 월간 이용자 순입니다. 쿠팡이 1등이긴 해요. 3,086만 명으로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보십시오. 887만 명. 대한민국의 2등이 됐습니다. 2등. 테무는 829만 명. 지금 대한민국의 3등이 됐습니다. 11번가나 G마켓이나 지금 줄줄이 다 밀렸어요. 우리는 중국몽을 만들자고 중국에 들어가서 악몽으로 빠져나왔는데 중국은 한국몽을 꿈꾸면서 황금알 낳는 거위 저는 통째로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알리나 테무가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통을 장악하면요. 제조가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자칫해서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조 기반까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 저는 코리아 이게 팀을 만들어서 전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요. 중국의 알리 테무의 습격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상호주의 원칙으로. 사드 보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거 계속 두고 보잖아요. 대한민국 제조 기반까지 다 무너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국몽은 악몽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는데 한국몽은 황금알 낳는 거위가 돼서 알리가 품고 태무가 품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보지 않아도 본 듯합니다. 저는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와, 이게 여러분, 저도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놀랍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드려봅니다.